자, 의식주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주 문화 하면은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원리 원칙이 담겨져 있느냐, 뭔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 옷의자를 먼저 옛 문자를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옷의자의 첫 번째 보면 그냥 이 시옷 형태로 된 거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가 가운데 것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살짝 회계 변형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옷의자가 되는데, 왜 저렇게 모양이 변해가냐면 이게 옷을 나타내는 의자이기 때문에 옷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옷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 모양을 자꾸 옷깃으로 이렇게 그런 특징을 나타내려고 모양을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저 모양은 사실은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밥식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밥식자. 밥식자는 위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밥식자의 포인트는 저 삼각형입니다. 여기 보이는 삼각형. 우리가 밥을 뭐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식자를 만든 분들은 밥을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삼각형. 자, 옷의자에서는 획이 3개라는 거, 밥식자에서는 삼각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에서는 우리가 우리 그 집과 관련해서 한번 그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먼저 우리 집은 밖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에서 집이 만나는 그 사이를 우리가 마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당의 끝을 우리가 마루라고 하죠. 이 마루를 지나면은 집입니다. 우리 전통 가옥은 저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마당, 집. 그런데 하필이면 이 울타리, 마당, 집의 초성들이, 울타리는 동그라미, 마당은 미음, 집은 지읒인데 이것은 시옷 계통입니다. 이것이 전형적 우리 원방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옷의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옷의자에서 포인트는 모양이 어떻게 변했든 그것이 그 옷의자가 원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요 셋이라는 숫자입니다. 셋. 그 셋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살과 옷. 이 구조에서의 세 번째다. 그래서 어떤 한자가 획이 셋이다. 그 말은 세 번째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은 바로 이런 마음과 살과 옷이고, 이렇게 옷을 이런 구조로 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인적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지인적으로 보겠다. 천지인적으로 볼 때 옷은 세 번째다. 그래서 획 3개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밥식자는 위에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각형은 이 자체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방각에서 세 번째.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셋의 합이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에서 삼각형은 삼합집이라는 뜻과 소리를 또 가진 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밥식자 위에 있는 요 삼각형 때문에 이 밥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들은 셋의 합이라는 의미, 천지인의 합이라는 의미로 밥을 보고 있다. 밥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밥상에도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밥상에서 1번은 언제나 밥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국이 2번째. 그 다음에 찬, 우리가 반찬이라고 할 때 찬은 나머지 채운 것들. 그래서 밥상 자체를 이분들은 천지인의 구조로 보고 있다. 셋의 구조로 보고 있다. 우리가 마음, 살, 옷의 구조와 밥, 국, 반찬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분들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옷도 밥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 마당, 집 이것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계통의 원방각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은 집이라고 하는 구조는 집이 있고 방이 있고 방에 들어가는 사는 사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에 집의 의미는 세스, 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은 이제 구조로도 집이 있지만 또 가족으로도 집이 있죠. 집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아버지, 아들, 손자 셋이 있어야 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의식주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두자에서는 셋, 밥식자에서는 삼각형, 그 다음에 살주자에서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우리 의식주 문화는 천지인 원방각이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소 표기를 한번 볼까요? 주소 표기. 우리가 이런 우리식의 주소 표기를 언제부터 그렇게 썼는지는 이제 잘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주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소를 쓰죠. 그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자, 만약에 우리처럼 주소를 쓰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주소를 쓸까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1번지, 인사동, 종로구, 서울시. 우리와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소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주소라는 것은 제가 여기 아래에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인식, 자기를 자기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간과 더불어서 자기를 인식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주소인데, 우리는 특징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주소 쓰는 사람들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저 두 방식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우리식의 주소 표기는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양식, 우리식 주소 표기법을 쓰는 사람들은 가장 밖에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장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 한국식의 주소 표기법을 하늘을 아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법,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징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하늘로부터 생각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식 주소 쓰는 법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연역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 그 다음에 선언적, 공동체적. 저런 방식의 사고를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소 표기에서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주소 쓰는 사람들은 연역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직관, 선언적. 선언적이라고 하는 말의 실체를 알려면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의 방식을 생각하면 더 도움이 돼요. 아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있는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를 표현을 하죠. 이것은 밖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이 1번이라고 하는 영역을 깨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인사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껍질, 인사동이라는 껍질을 깨트리고 나가서
그 다음이 종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밖을, 외부를, 우주를 알아가는 그런 방식의 사고를 우리가 경험론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론은 자기가 경험한 것 위주로 이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시 하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인식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 서양 사람들의 경험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동서양의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서양식 귀납법적, 경험적, 개인적 사고는 도노 점수, 그러니까 조금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점차 나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식 하늘을 아는 사람들의 깨달음 방식은 도노 돈수입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확 깨달아 버려요. 이런 데서 동서양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게 주소 표기를 가지고 우리가 동서양을 구분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 속에는 언제나 그 첫머리에 하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그 발자취에도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사실은 우리 하늘을 찾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다음은 천부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일단 이렇게 세계 차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그 한자를 안다고 해서 한자식으로 천부경을 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천부경을 보는 이 세계의 차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하트입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가 전쟁터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했던 이 청춘 남녀가 서로 울고불고 헤어지기 싫어서 울고불고 하다가 마침내 거울 하나를 절반으로 잘라서 남자가 하나 갖고 여자가 하나 갖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든 우리는 하나가 되자. 이런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거울을 하나씩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은 쪼개진, 이 하트는 쪼개진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하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하트를 보면서 이 하트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하트가 있다면 이 나머지 절반이 어딘가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또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트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기 이전에 원래의 하트. 자, 우리 천부경을 대할 때는 반드시 저런 그 사고에 3차원 사고가 전제되어야 천부경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프로테지로 나눈다면 이것은 50%죠. 이 50%, 50%가 합쳐져야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는 현재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는 하트. 이 나머지 절반은 전장터에 나가 있는 하트. 이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하트. 천부경은 요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0%에 대해서만. 근데 우리는 천부경을 볼 때 천부경에서 100%를 자꾸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100%짜리를. 그래서 천부경 해석들이 뭔가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3차원을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점, 서 있는 거, 누운 거, 누운 거. 그래서 일시무실의 일, 일종무종의 일은 이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만.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완전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머지 50%는 저절로 알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50%를 저절로 알게 되면 이것은 당연시되고, 이렇게 3차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 구조로 된 이해를 반드시
전제하고 천부경 해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기호에다가 제가 다시 이런 설명들을 붙였습니다. 마음, 태양, 하늘. 자, 이것은 왜 천부경에서 중요하냐면 천부경에는 본신본 태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신본 태양. 그런데 본신본 태양, 저 하늘의 태양, 내 몸의 마음, 이렇게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신본 태양이라는 구절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본신본 태양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하트로 말하자면 전장터에 나가 있는 남자의 기호, 그게 태양이고, 여기 일은 본심에 보는 나의 마음이고, 그래서 태양과 마음이 한 세트예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또 우리 민족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우리는 이제 태양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태양에 뭐 인신을 바치는 인신공양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태양 숭배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는 태양 숭배한 흔적이 없습니다. 태양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야나 잉카 문명에서는 태양을 숭배한 흔적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는 태양을 숭배한 흔적이 없을까요? 이런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태양은 하늘을 나타내는 상징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늘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첫 번째 상징이 바로 태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태양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의식에서는 태양이 소중하지만 태양은 하늘의 상징물로서 소중하다. 그러니까 정작 숭배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하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민족의 사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런 다른 종족들은 태양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기는 해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태양은 하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바로 태양 숭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양 숭배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태양과 하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숭배라는 말이 우리 한민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부경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들은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구조만 보려고 합니다. 천부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쭉 있는데 이 표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천부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겁니다. 순환. 하늘의 순환. 그러니까 천부경을 보면서 저 하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요 점과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로서의 일의 이 순환 관계를 이해해야만이 천부경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부경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민족의 철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부경 내용을 요약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천부경에 여러 말들이 나와 있지만 석삼국, 천지인, 일지삼, 천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셋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셋. 그 다음에 일적십거,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성환, 오십, 본신본태양 이것은 둘을 말합니다. 둘. 그 다음에 일시무시일, 일종무증일, 부동본, 일묘연 이것은 일을 말하고 태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지만 저것을 줄이면 저렇게 하나와 둘과 셋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셋으로부터 살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자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일단 셋으로 보는 관점, 천지인적 사고의 결과로 살림이라는 우리 생활 용어가 만들어진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둘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천지, 하늘과 땅, 음양입니다. 음양. 그런데 음양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 갈 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유용하지만 이 음양은 항상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둘의 음양, 천지 음양의 상대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자꾸 이 셋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생명체들의 자기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운명을 잘 알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가능하면 셋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역사, 민속 이것들 속에는 셋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식주도 셋으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와 둘과 셋으로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셋으로 보기를 좋아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온통 하나입니다. 온통 하나.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어서 뭔가 개개의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세상을 보는 법을 이렇게 셋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구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셋으로 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지인적 사고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국기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음양의 국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삼태극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 태극은 지금 이런 경우를 상징하거든요. 둘로 된 상대적인 관계. 근데 삼태극은 이렇게 셋으로 보는 건데 셋으로 보는 그 관점 속에는 항상 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담겨 있다. 왜 셋에서는 살림을 해야 되냐면 이 셋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살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한민족의 위대한 생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내가 사는 것이 상대를, 누군가를 살려야 내가 산다. 그런 인식이 담긴 말이 이 살림이에요. 그리고 이 살림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홍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정말로 우리 한민족의 높은 생활 철학을 이렇게 표현한 말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문자를 가지고 문자에 담겨 있는 이론을 이렇게 체계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는 한 7만여 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7만여 자를 줄이면 이 기호 문자 14개와 그 다음에 상형문 한 80여 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여기다 상형문을 더해서 한 80여 개 상형문을 더해서 한자는 100자면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이론을 제가 발표를 했고 이론에서도 아주 토대가 되는 기초 한자가 요 14자입니다. 근데 이 14자는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뭔가 매우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 짐작을 하시겠죠? 여기는 하나입니다. 여기는 둘입니다. 여기는 셋입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와 둘과 셋의 논리적 기호 체계가 한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한자의 이 원리만큼 동양의 철학, 동양의 사상을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데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뭔가 그 동양 철학의 이론서라고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이렇게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자지만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와 둘과 셋. 하나니까 하나, 둘이니까 두 벌,
셋이니까 하나, 둘, 셋, 셋, 세 벌. 모르긴 해도 우리가 동양 철학, 동양 고전 이런 데서 말하는 무수한 표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기호 체계로 돌아오면 그 뜻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호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 일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동그라미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가 있죠. 이런 관계 때문에 매우 우리는 개념들이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막 혼재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말하는 분들도 혹시 모르고 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우리 동양의 철학은 이런 논리체계로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글입니다. 우리 문자의 한글. 한글인데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은 한자에서 말한 기초 연례자 그대로입니다. 그 연례자에서 우리 한글에 이런 자음이 만들어져요. 원방각에서 요 9자가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 양과 음에서 기역, 니은, 디귿 4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하늘과 땅, 양과 음과 점을 합해서 우리 모음 10개가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예요. 동양 우리 문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문자를 알 수 있는 비밀이 이 기호에 있고, 이 기호의 바탕은 한자의 원리 기초 연례자. 그래서 한자의 기초 연례자는, 앞서 보았던 이 연례자는 한글을 아는 설계도, 한글을 만든 사람들이 참고했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계도일 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아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인문, 철학, 사상, 이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원초적인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이 아까 설명드린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천부경과 한자와 한글, 천부경과 한자와 한글은 제가 볼 때 또 이 세 개가 천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천에 속하는 이론서, 그 다음에 한글은 소리에 속하는 글자, 한자는 음적인 뜻과 소리를 연결해주는 그릇에 해당되는 문자. 이 세 개가 서로 이렇게 천지인의 관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한글과 천부경으로 설명할 수 있고, 천부경은 한자와 한글로 설명할 수 있고, 한자는 한글과 천부경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설명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